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초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1도 몰라도 이해시켜 드립니다. 제가 요새 전세 사기 시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튜버 분들도 전세 사기 예방법 그런 거 여러 가지 영상도 올라오고 각종 매체에도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가만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매체나 이런 데서 늘상 나오는 얘기가 등기부등본 확인해라, 확정일자 받아라, 보증보험가에 가입해라, 이런 게 결국엔 결론인데, 이 소리는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는 소리와 진배 없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이런 걸 이야기해봤자 개념이 잘못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전세 사기는 당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세란 무엇이냐? 금융적으로 개념을 돈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보통 생각하시길 전세금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집주인에게 집을 빌린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데서 늘상 이야기하는 조심해라 하는 게 씨알도 안 먹힐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런데 집을 빌리는 게 아니죠. 전세란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후속 조치가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담보가치 판단은 누가 하냐? 그렇죠. 전세나 월세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관리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개인 간의 사적 거래입니다. 담보가치 판단은 은행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국가가 해주는 것도 아니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제가 드리려는 말의 요지가 이겁니다. 내가 은행이에요. 내가 은행입니다. 전세는 월세랑 달라요. 내가 은행이고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보통 아시죠? 황금성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보통 전세를 전제로 만들어진 부동산이 아니고 월세를 전제로 만들어진 부동산이에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빌라, 오피스텔 마피는 때도 시세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오피스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그렇게 좋은 동탄 오피스텔도 마피 지금 2천, 3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의도에 있는 중형 오피스텔 이런 게 아니면 시세가 올라간 오피스텔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세 차익 없는 물건을 월세가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로 준다고요? 차익도 없고 월세 전제로 집주인은 무슨 자선 사업을 합니까? 그쵸?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할 리가 없잖아요. 황금성이 열악하고 시세 차익이 없는데 전세를 준다. 이 이야기는 곧 집주인의 자금력이 지금 매우 취약하고 위급한 상태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전세는 애시당초 큰 리스크가 있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는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내가 은행입니다. 은행이 이런 리스크가 큰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쵸? 간단한 겁니다. 내가 은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세란 그래서 전세의 금융적 개념 내가 은행입니다. 내가 은행이니까 당연히 내 돈을 빌려가는 그 사람의 집주인이죠. 신용조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확정 이런 거 당연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빌려주고 내가 은행이니까 당연히 언뜻 생각하기에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꼼꼼하게 챙기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집주인한테 집을 빌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언뜻 생각해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고 일부 부도덕한 중개사가 끼면은 요새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온
대량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증보험을 일단 보증보험이 불가란 얘기는 뭡니까? 리스크 관리회사가 원금 회수를 불가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 물건은 원금 회수 불가 판정을 내린 물건이,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안 되는데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은 금융회사가 원금 회수 불가 판정을 내린 물건을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거 뭐 강원랜드급이죠. 네, 강원랜드급이다. 높은 전세가율 깡통 전세. 이건 뭐 주식 옵션 거래급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2년간 거주 권리를 얻는 거잖아요. 집을 담보로. 그러면 담보가 내가 빌려주는 돈의 가치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빌린 집이 담보로 잡힌 이 담보가 내가 빌려주는 돈의 가치 이상인지 아닌지 은행이 확인해 주지도 않고 국가가 확인해 주지도 않고 그런 게 나와 있는 사이트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내 돈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집을 빌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내 돈은 그냥 안전하게 뭐 어디 뭐 스위스 은행 같은 데 들어가 있고 나는 그냥 집을 빌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행위를 대부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한 행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내 돈 빌려주는데 돈의 가치, 물건이 그 돈의 가치 이상인지 아닌지 확인 당연히 내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그런 제가 봤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모든 부동산 전세 사기 포함해서 모든 부동산 사기의 2분의 1이 반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계약은 당사자와 돈은 당사자 계좌로 당연합니다. 중간에 부도덕한 일부 중개사 계좌라든가 집주인이 아파서 어머니가 대행하고 있다, 어머니 계좌 이딴 거, 이거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모든 부동산 하실 때 이건 당연한 거.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관해가지고 아직 신탁등기 말소 관해서 아니 왜 이걸 주인 말이나 중개사 말을 믿죠? 저는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런 거 하라고 나와 있는 분들이 법무사입니다. 물론 일부 법무사분들은 뭐 차비라든가 뭐 차비 10만원 뭐 미팅비 이런 이상한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 양심 있는 대부분의 법무사분들이 만드신 어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데서 알아보시면 얼마 들지 않아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왜 아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근저당권 말소, 신탁등기 말소 관련 일을 하라고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법무사분들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법무사분들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중개사보다 훨씬 더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이죠. 말소에 관한 건 당연히 법무사분들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여부 확인하시고 안 되면 다른 데 가십시오. 이상한 주식 옵션 거래와 같은 그런 위험한 행위 하지 마시고요. 보증보험 여부 확인하시고 안 되면 다른 데 가시고요. 전세가율이 90% 넘어간다. 그럼 눈 낮추시고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전세가율 90%, 100%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 가치가 2억인데 전세가가 2억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의 그 재산 상태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세가율이 적당해야죠. 70에서 80% 적당해야지. 너무 낮아도 문제 있죠. 너무 높아도 문제 있죠. 90% 이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 등기부 선순위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와 돈은 당사자 계좌에, 그리고 말소에 관한 건 법무사와 함께 하십시오. 이 5개만 지키셔도 전세 사기는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